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양에 있는 유원지에 있는 캔커피라고 하는 아담하지 않아요. 규모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 빵 분사와 간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왜 부르셨어요? 이 토마토 바질 치즈 식빵 굽다가 네. 이제 부품 정도가 좀 이제 너무 편차가 심하고 반으로 잘랐을 때 그 내용물하고 크러스트가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네네. 아, 그래서 도금. 근데 또 발효도 막 들쑥날쑥해요. 네네네. 그 똑같은 빵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안 크고 그래. 네네 맞아요. 또 봐야지. 실물을 봐야 되니까. 네. 지금 뭐 준비가 됐나요? 네 지금 좀 굽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번 반죽 쳐서 며칠 쓰세요? 요즘에는 지금 한 3일 내로 끝내고 있어요. 3일이요? 네. 그 반죽 다 해놨다가 성형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도우 컨디셔너 넣어놓고 다음 날 굽는 거. 생지는 그러면 목, 금, 토? 네. 그거 왜 여쭤보냐면 항상 마지막 빵이 낫죠. 네. 맞아요. 일단 제가 그 반죽 치고 그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빵은 덜 뚫릴 거고 마지막 빵은 제일 작을 거고 그거는 이스트의 발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첫날 제일 심할 거고 네. 둘째 날이 좀 작을 거고 셋째 날 좀 더 할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한번 잘라.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뚫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발효가 더 돼서 이 크기까지 컸으면 이게 보시면 딱 여기 깔아앉거든요. 빵이 식으면 깔아앉아. 지금은 약간 부풀어 있지만 얘를 이렇게 놓으면 그냥 깔아앉는다. 점점점 구멍이 뚫리죠. 예, 예. 근데 이거 잡는 거는 문제는 없고 생지가 제일 중요해요. 반죽 쳐서 생지 만드실 때 쳐서 여기다 올리시잖아요. 네. 한 번만 볼게요. 냉동실에 한 번만 열어봐요.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셨죠? 네. 지금 이게 얼린 상태에서 여기다 넣으신 거죠. 이 생지를 성형하는 동안까지 만지진 않는 거잖아요. 안 만져요. 네. 네, 그것도 잘못됐어요. 냉동 생지는 전문가가 만들지 않았을 때는 냉동해서 네. 꺼냈어요. 꺼내서 여기다가 놨어요. 해동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동안에 어디가 제일 먼저 발효가 되냐면 바깥이 먼저 발효가 돼요. 설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열어보자고 그랬냐면 원래 냉동고에는 팬이 있어야 돼요. 얘는 온도만 유지해주는 역할. 공기가 안에서 순환이 안 하잖아요. 근데 팬이 있어야 안에서 공기가 순환이 해서 빨리 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으셨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생지는 생지의 역할을 하려면 무조건 25분 안에 얼어야 돼요. 더 빨리는 15분 안에. 근데 여기다가 넣으시면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얼리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동안의 반죽은 계속 발효를 해요. 이스트 뭐 쓰세요? 냉동 이스트 사용하고 있어요. 샤프루. 네. 그나마 그거라도 써서 이 정도인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 냉동 이스트도 안 쓰거든요. 넣어서 맨 먼저 어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얼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얼기 전에 얼어도 안에서는 계속 발효를 하거든. 반죽어도 몇 도 잡으세요? 한 4도 정도? 네, 더 낮게 잡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해동이 됐잖아요. 이렇게. 네. 냉장고에 해동을 해서 도우콘으로 갈 때 이 네. 반죽 한번 만져보실까요? 겉은 물렁물렁하죠. 네. 안은 아직 단단해요. 네. 네. 그쵸?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깥은 해동이 됐는데 안은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긴 발효가 됐고 이 안에 해동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둥글리기를 해요. 다시 둥글리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죽이 그죠? 이제 매끈매끈. 바깥에 안에 있던 반죽이 위로 나왔고 위에 있던 반죽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둥글리기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럼 빵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아마 내일 빵의 볼륨이 틀리실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냉동 이스트는 거기다 풀어야 돼요. 물에다가 풀어야 돼요. 계란 한 이거 번 안 꺼내는데. 돼요. 아. 냉동 이스트는 반드시 물에다 풀으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5분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이스트가 영양을 발휘하려면 깨어나야 돼요. 얘는 살아있는 애잖아요. 그 상태에서 안 깨어나면 발효가 들쑥날쑥해요. 묵은 반죽도 갖고 와보세요. 하나도 안 컸잖아, 빵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왜 여기 물 생겼는 줄 아세요? 얘가 숨 쉬니까. 그럼 숨 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효를 계속 했다는 거죠. 네네. 얘는 먼저 얼린 다음에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네. 여기다 넣고 올리시니까 여기 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빵이 하나도 안 컸어요, 묵은 반죽이. 바깥에서 충분하게 발효를 더 시키고 네. 생반죽 냄새 나잖아요. 맡아봐요. 네. 냄새 그죠? 안 나요. 네. 냉장고에서 최소한 하루, 이틀 아니면 실온에서 서너 시간씩 발효해서 그 발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냉동고에 넣는 거예요. 냄새만 꼭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코끝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 향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빵 안에서 이스트를 도와주고 네. 계량제를 안 넣고 지금보다 빵 훨씬 촉촉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반죽이면 빨리 클 거예요, 더. 이게 너무 차가워서. 네, 작은 도마라도 될까요? 예, 거기서 성형하세요. 아. 손 장갑 벗어보실래요? 거기 여기. 네. 많이 차가워. 되게 싫어하는 온도예요, 빵. 저기서 따뜻하게 발효해서 나왔는데 네네. 이게 다시 추우면 쟤 미치는 거야. 그래서 명장님 그 큰 도마 쓰시는 거예요? 네. 어. 대리석도 쓰고 곧 써야 되니까. 제빵용 다이는 물에도 강하고 밀가루에도 강하고. 그래서 하얀 도마 있죠. 네. 큰 거. 네네네. 그거 플라스틱 쓰세요. 도마. 여기다 올려놓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고. 저기 있는 토마토 한번 줘보세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 맛도 안 나죠. 네. 새콤해요. 더. 제가 산미 올린다 그랬죠.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이 빵이 맛이 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한번 구워서만 쓰셔도 네. 지금 갖고 있는 빵보다는 훨씬 그레이드가 높아지실 거예요. 반죽에 파슬리하고 그걸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파슬리의 비린내가 너무 저는 거슬려서. 그래야 얘하고 치즈하고 밸런스가 맞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치즈는 자칫 잘못하면 느끼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마토에 산미가 있어야 되는데 산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밍숭맹숭한 아무 맛도 안 나는 토마토를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둥글리기가 아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빵은 돼야 돼요. 170이요. 170. 네. 좀 예, 네, 괜찮아요. 이거 4개만 할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냉동고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냉동고 넣으시면 되는데 이대로 마르니까 비닐만 덮으시면 돼요. 그 먼저 얼린 다음에 뚜껑 덮는 거예요. 한 10분만 넣을까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네.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세.
이거 갖다 이렇게 뿌리신 거죠, 이렇게. 네네. 하셨으면 여기 하나 이렇게 벌려주세요. 네. 벌리셨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왔죠. 오셨잖아요. 예. 여기 안 만지셔도 돼요. 어. 여기도 안 만지셔도 돼요. 예. 그냥 말았죠. 네. 이대로 가시면 돼요. 어. 그렇죠. 예. 이 엄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예, 예. 한 번 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여기를 안 오므리는 안 오므리셔도 돼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오므릴 필요도 없고 거기를 오므려 놓으면 더 많이 위로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내용물은 튀어나오진 않을까요? 안 튀어나와요. 반죽은 크니까 튀어나오죠. 네. 내용물은 크는 게 없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요. 또 그거를 의식해서 옆을 자꾸 오미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는 손으로 안 쌓은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걸 여기다 뿌리시는 거죠. 네. 속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는 빵은 이거보다 많이 올라오면 안 좋아요. 네. 이렇게 깊게 잘라주세요. 거의 절반을 자르네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펴서 네. 그 재료를 그리고 이제 이 빵은 꺼내 놓으시면 여태까지 구웠던 것보다 비주얼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빵 서양에서 굽고 있습니다. 조금 한 10분 좀 있으면 빵이 나와요. 우리 회장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올라가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빵이 아까 그거 하나만 줘보세요. 이렇게 이제 빵이 뻥 뚫린 것 때문에 저를 호출하셨대요. 잘라볼게요. 원래 내용물 되게 많이 넣으세요. 무거우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빵 뚫렸는지 안 뚫렸죠? 이제 그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궁금한 게 해결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약간 끝에 그 남는 맛이 파세리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 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는 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마토도 지금 괜찮고.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뵀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데 묵은 반죽 사용하시는 게 너무 발효가 덜 돼 있었던 거 그것만 바꿔도 또 빵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 사용하실 때 물에다 먼저 풀어서 넣는 거 그리고 반죽 온도만 잘 잡으시면 어때요? 이렇게 가이질하니까 속 내용물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오늘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아, 해결됐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바게트에다 한 우리 마늘빵은 정말 제가 만든 빵보다 더 맛있어요. 많이 사 먹어주세요. 추천,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좀 그건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사실 그 빵 크러스트 그 공간 빈 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캐치하셔서 저한테 이제 소소한 팁들을 알려주시고 또 저한테 완전 맞춤 클래스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나중에도 빵 더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면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장님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하는 너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진짜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런 모습이어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